당신은 지금 남편입니까? 아니면 돈 벌어오는 하숙생입니까? 당신은 아내입니까?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룸메이트입니까? 이 질문에 1초 만에 대답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부부 관계는 이미 뇌사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섹스리스는 단순히 잠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시한폭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들도 차마 당신 면전에서는 말해주지 못했던 침실 속의 끔찍하고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단단히 붙잡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터치 한 번이 산소호흡기를 떼기 직전인 당신의 부부관계의 기적 같은 심폐소생술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학 박사이자 부부관계 회복 전문가 김지수입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진료 현장에서 수만 쌍의 커플을 상담하며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부부들의 침실은 지금 빙하기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으며 이는 남녀 모두에게 심각한 생물학적, 심리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섹스리스의 의학적 기준은 건강한 부부가 1년에 10번 이하, 즉 한 달에 한 번 미만의 성관계를 갖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는 현실은 이 건조한 정의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단순히 횟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몸을 향한 욕망 자체가 거세된 무성 부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광범위한 성생활 실태 조사를 분석해보면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36% 이상이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세 분 중 한 분은 파트너와의 육체적 교감이 전무한 상태로 사실상 독신과 다름없는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현상이 40대나 50대 중년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야 할 20대와 30대 초반의 부부들 사이에서도 섹스리스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본능조차 억누르는 강력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우리 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과의 친밀함을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현대인의 뇌는 가성 쾌락에 철저히 하이제킹 당했습니다. 과거 인간이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보상 호르몬을 얻기 위해서는 사냥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이성과 깊이 교감하며 성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막대한 신체적 에너지와 감정 소모를 필요로 하는 고비용 고효율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화면 하나로 너무나 쉽고 빠르게 그리고 값싸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쇼츠, 넷플릭스의 드라마, 자극적인 게임들은 뇌의 보상 회로를 끊임없이 타격합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는 인지적 구두소해의 특성을 가집니다. 굳이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고 씻고 애무하고 행위 후 뒤처리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운 진짜 섹스 대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얻어지는 즉각적인 디지털 쾌락을 선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파민 중독 시스템은 부부를 정서적 유대감이 거세된 기능적 파트너로 전락시킵니다. 낮에는 아이들의 양육과 가계 경제를 위해 손발이 척척 맞는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지만 밤이 되고 침실 문이 닫히면 두 사람 사이에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냉기만 흐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성적 대상이 아닌 생활 파트너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지지만 이것은 사실 관계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결혼 서약의 핵심은 배타적 성적 파트너십에 있습니다. 전 세계 78억 인구 중 오직 당신하고만 몸과 마음을 섞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무이한 계약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인 성적 교감이 사라진다면 그 관계를 과연 온전한 부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현대 내분비학이 증명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피부를 맞대고 깊은 결합을 이룰 때 우리 뇌 시상하부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기적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흔히 신뢰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고 타인과는 공유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배우자를 더 매력적이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섹스리스가 지속되어 옥시토신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는 서로를 너그럽게 바라보던 사랑의 필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배우자의 사소한 말실수가 비수처럼 꽂히고 별것 아닌 행동에도 짜증이 솟구치며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피해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진료실을 찾아와 이혼을 상담하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깊이 파고들면 그 성격 차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밑동에는 성의 격차와 해소되지 않은 욕구불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상처를 분노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섹스리스는 단순한 관계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중년 남성에게 발기력 저하는 성기능 장애이기 이전에 심혈관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음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밀집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곳으로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는다는 것은 전신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가장 빠른 경고음입니다. 또한 용불용설은 진화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도 잔인하게 적용됩니다. 주기적인 사정을 통해 전립선액을 배출하지 않으면 전립선 내에 우열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월 20일 이상 사정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여성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완경기를 전후한 중년 여성에게 섹스리스는 치명적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위축성 지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 성관계를 완전히 중단하면 질 조직은 더욱 빠르게 위축되고 탄력을 잃어 나중에는 물리적으로 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면 꾸준하고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여성은 골반 내 혈류량이 증가하여 생식기 조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실금이나 만성질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즉, 부부관계는 단순한 쾌락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즐거운 예방의학인 셈입니다. 물론 섹스를 하지 않으면 당장은 몸이 편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데 씻지 않아도 되고 뱃살이 나왔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으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감정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퇴근 후 각 방에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는 것이 훨씬 안락하고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더 이상 내게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야.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설레게 하는 여자가 아니야. 라는 무언의 폭력을 매일 밤 행사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성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인간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남성들은 집에서 나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같다 며 고개를 떨구고, 여성들은 나는 그저 아이 엄마 밥 해주는 식모일 뿐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 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은 결국 부부 사이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각자의 외로움을 밖에서 채우려는 위험한 유혹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출산과 육아는 부부의 성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위기 상황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여성의 뇌와 신체는 오로지 아이의 생존을 위한 모성 모드로 급격하게 재편됩니다. 수유를 위해 분비되는 프롤락틴 호르몬은 선격을 억제하고 24시간 이어지는 육아 노동과 수면 부족은 남편의 손길조차 귀찮은 짐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남편들이 겪는 소외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아내의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쏠리면서 남편은 가정 내에서 설 자리를 잃고 성적인 욕구마저 죄악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고립감을 느낍니다. 아내는 육체적으로 지쳐서 쉴 곳이 필요하고 남편은 정서적으로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은데 서로의 욕구가 엇갈리며 갈등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출산 후 여성의 몸은 회복을 위해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음부의 상처가 아물고 늘어난 골반 근육이 제자리를 찾기 전까지 성관계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남편이 배려 없이 성적 요구만 앞선다면 아내는 남편을 내 몸만 탐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장기적인 섹스리스의 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아내 역시 남편의 성적 욕구를 단순히 귀찮은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에게 있어 아내와의 잠자리는 단순한 배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이 가정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는 가장 강력한 인정 욕구의 충족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이 다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섹스리스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침실이 아닌 거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분위기를 잡으려면 여행을 가야 한다.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체험제는 일상 속의 다정한 대화와 가벼운 스킨십입니다. 설거지하는 아내의 뒤에서 가볍게 안아주거나 출근하는 남편의 손을 1분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 수치는 올라갑니다. 하루 종일 단 한마디의 다정한 말도 없다가 밤에 갑자기 몸을 만지려 드는 것은 상대방에게 거부감만 줄 뿐입니다. 여성은 감정이 열려야 몸이 열리고 남성은 몸이 열려야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성적인 스킨십의 양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목적 없는 포옹 손잡기, 가벼운 입맞춤이 쌓여야 자연스럽게 침실로 이어지는 다리가 놓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적 대화를 나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거나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좋았어. 요즘은 너무 피곤해서 주말 오전에 느긋하게 하고 싶어. 와 같이 구체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오고 가야 합니다. 침묵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거절을 낳으며 거절은 결국 포기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부부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되살려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쑥스럽고 어색하다고 호소합니다. 맞습니다. 한번 끊어진 다리를 다시 놓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착각은 사랑하면 저절로 몸이 반응한다는 낭만적인 신화입니다. 연애 초기에 불타는 선곡은 호르몬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마법일 뿐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선곡은 자발적으로 생기기보다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반응적인 성격으로 바뀝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도 하지만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없던 식욕도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배우자가 섹시해 보이기를 혹은 내 안에서 갑자기 욕망이 솟구치기를 기다리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굶어 죽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실을 찾는 부부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현실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섹스를 스케줄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낭만 없게 무슨 숙제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회사 미팅 병원 예약 자녀의 학원 상담은 캘린더에 꼼꼼히 적으면서 정작 부부 사이의 가장 중요한 일은 시간 남으면 하는 일로 미뤄둡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부부의 날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끄고 넷플릭스를 끄고 오로지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십시오. 피곤하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약속된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의지의 표현이자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날이 반드시 삽입 섹스로 끝나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랜 섹스리스 부부에게 침실은 긴장과 불안의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발기가 잘 될까를 걱정하고 아내는 아프지 않을까,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행 불안을 없애기 위해 목표를 낮추십시오. 오늘은 서로 30분 동안 마사지만 해주자. 오늘은 옷을 입고 포옹만 하고 자자. 와 같이 실패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되 반드시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뇌는 긴장을 풀고 쾌락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남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몸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거나 아이 숙제를 봐주고 있을 때 뒤에서 엉덩이를 툭 치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아내에게 성적 흥분 대신 모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욕은 맥락에 매우 민감합니다. 낮 동안 나눈 따뜻한 카톡, 한 통 오늘 힘들었지 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가 밤의 침실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내가 당신을 나를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껴주는 남자로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전의임을 명심하십시오. 아내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성욕을 짐승의 본능으로만 매도하지 마십시오. 많은 남성들에게 섹스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아내에게 거절당하지 않고 수용받았다는 가장 큰 위로이자 사랑의 확인입니다. 남편이 다가올 때 무안을 주거나 짜증 섞인 거절을 반복하면 남편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만약 정말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아 거절해야 한다면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 힘드네. 대신 주말에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시간 보내자. 와 같이 다음을 기약하는 긍정적인 거절을 해야 합니다. 거절의 대상이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임을 명확히 해주어야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팁은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은 새로움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맨날 똑같은 잠옷, 똑같은 침대, 똑같은 체위는 지루함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침실 조명을 바꿔보거나 과감한 속옷을 입어보거나 혹은 아이들을 맡기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탈이 필요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설렘을 죽입니다. 배우자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보지 말고 가끔은 낯선 이성처럼 대하려는 연출이 필요합니다. 연애 시절처럼 밖에서 따로 만나 데이트를 하고 같이 귀가해 보십시오. 밖에서 보는 내 배우자의 모습은 집안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화입니다. 성적 불만이 쌓이면 다른 문제로 싸움이 번지게 됩니다. 밥 먹는 소리가 거슬리고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은 것에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이 모든 짜증의 근원에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슬픔과 성적 좌절감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사이 이대로 괜찮을까? 라고 말입니다. 비난이 아닌 걱정의 어조로 나는 당신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당신과 닿고 싶어. 라는 진심을 전하십시오. 자존심을 세우며 기다리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섹스리스를 극복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색하고 민망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실이 따뜻해지는 만큼 당신의 거실도 식탁도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도 함께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부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닿아야 마음이 열립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연인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뜨겁고 행복한 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